아무리 장명이 뻥이고 뭐 재물이나 취하려는 수작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명에도 규칙과 논리와 순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남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고 재물만 챙기고 그래도 좋은 이름을 주어주고 싶은 어떤 그 부모의 마음과 새로운 이름을 개명을 하고 바꿔서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는 이런 분들에게 실망감과 자괴감까지 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리 장명이 뻥이고 뭐 재물이나 취하려는 수작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장명에도 규칙과 논리와 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아예 모르면서 그냥 돈만 생각하고 거금을 편취해서 남의 이름을 지어주고, 무슨 뭐 하늘에 천기를 넣었다는 등 뭐 자신의 기를 넣었다는 등 하늘에 복을 담아서 지었다 이러니까 내가 지어준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빡빡 우기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서 심지어 어떤 때는 업무에 지장이 올 정도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장명 방법이나 논리 이런 걸 모르면 절대 하지 마세요. 재물에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장명료를 뭐 100만원, 200만원, 심지어 500만원 이렇게 고액의 장명료를 받아서 실제로는 그분들 장명한 이름은 장명 논리나 장명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재물에만 탐하고 남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지어주면 죄를 짓는 것이고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누구나 다 잘되기를 희망하고 자녀들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장명을 신청하는 것이면 어지간하면 그 순리를 따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장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 제 영상에 오시면 장명 관련 모든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장명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 이 장명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 장명이 안 되는 이런 논리까지도 너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장명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 이 장명은 절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저도 장명 여러분들한테 논리에 맞춰서 뭐 한글 성명학, 그 다음에 한자로 수리 성명학, 뭐 그래서 획수 맞추고 뭐 장명 아무리 잘 해드려도 드릴 때마다 긴장되고 장명 신청 들어올 때마다 불안하고 이런 감을 가지고 장명을 합니다. 이게 내가 지어준 이름, 내가 떠나고 난 후에도 살아갈 이 이름들을 과연 내가 지어주면서 불안한 감, 이렇게 그런 감을 떨치지를 못하고 장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거금을 장명료를 챙기면서 받으면서 장명을 엉뚱하게 해준다 이 이야기죠. 옛날하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뭐 어플 많아요. 장명용 어플 많은데 물론 다 쓰지도 못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어플이지만 거기도 넣어보는 수가 있고, 또 장명을 했어도 결국은 뭐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사회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언젠가는 한 번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 자신의 잘못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게 거금만 돈만 편취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가 되고 나중에 본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잘해놓고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 후손 3대에 가서는 다 벌을 받게 되니까 이런 짓 절대 좀 하지 마세요. 이 장명 경험이 없으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장명은 뭐 그래도 이 조건들이 너무 많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도 좀 좋아야 하고 학식도 좀 갖추고 있어야 공부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장명 공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디서 책 한 권 사서 읽고 그게 무슨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 우기고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시대도 변했고 장명 방법도 많이 변했고 또 옛날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저보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장명가로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장명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문제점이 뭐고 안 되는 건 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만 주장하고 맞춰나가고 있나를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자꾸 그 옛날 장명 방식이나 이런 그 맞지도 않는 논리나 뭐 할 줄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 맞지도 않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잘 장명된 이름을 뭐 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장명한 이름을 망해먹는 이름이라 그래서 뭐 사고가 나고 단명한다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름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잘 하겠느냐? 절대 아니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시성이 목화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자 김시성을 한자로 볼 때. 그러면 자원오행은 성씨와는 절대 맞출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목이 되고 금화가 되니까 장명 시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무슨 성씨가 자원오행의 성씨가 이 이름자하고 맞질 않아서 이 이름은 장명이 잘못되고 못 쓰는 이름이다. 이렇게 아직도 남의 이름을 장명된 이름을 풀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은 그러면 장명을 그럼 할 수가 있겠느냐? 못하죠. 자신도 장명을 못하는 거는 알지도 못하는 것인지 하여튼 이 자원오행이 자꾸 성씨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명 잘해서 보내줬는데 성씨하고 안 맞는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되지도 않는 이야기 자꾸 늘어놓는데 제발 좀 이 공부 좀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남의 이름풀이를 할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저한테도 이름풀이 많이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해라. 뭐 제 이름까지 상호도 다 현은영유원에서 이런 얘기 했다까지 해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이름을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알아보십시오 합니다. 다만 어플에는 제발 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보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저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상대방 그 장명가가 그 얘기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맞습니다. 할 경우에만 저한테 오시고 나머지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가끔 보면 어디 이상한 사람한테 이름풀이하고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저한테 이제 그 반문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제 말은 믿지를 않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장명 잘 해드렸어요. 저도 잘 해주고 유명하신 뭐 장명가분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오행 그러니까 성씨의 한자와 이름자의 한자가 서로 상극이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무시하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아야 되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 주장하시는 장명가 분이면 얼른 장명을 그만두세요. 하지 말고 그것도 아니면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김시성의 금이니까 목이건 목화가 없거나 부족하면 금과 목이 되고 금과 화가 되니까 장명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주장을 한다면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밖에는 나타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무슨 21, 23, 33 수리 때문에 과부가 된다. 얼마 전에 성씨의 김시성의 이름을 장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목화가 없거나 부족해서 장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명을 하면 대부분의 성씨는 21, 23, 33 수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2개 이상씩이 들어갔다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들어가지 않고는 장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찾으면 23, 33, 21수리 이거를 뺀다면 사주보완도 못하고 좋은 뜻의 한자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주장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장명을 해드렸더니 21수리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해.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21수리 남의 자녀 잘못되게 설마 제가 장명료 받고 장명을 했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명이 안 돼서 한 것입니다. 사주보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아직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
또 한자가 좌우로 나누어져서 분명히 바람이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여러분들 좌우로 나누어져야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하나를 가지고 또 옆에 한자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뜻의 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화변을 하고 뭐 실사변을 넣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뜻이 좋은 한자는 다 좌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정시성이나 권시성이나 박시성이나 이런 성씨들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도 이야기하고 주장하면 무시하셔야 되고 제발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니까 장명가 여러분들도 제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좋게 앞으로 멋진 삶 살아보고 싶어서 개명했는데 21, 23 술이 있어서 과부된다 이렇게 헛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박씨는 박의 기역을 버리고 바씨다. 그래서 비음만 고려를 하니까 수다. 그래서 박시성 다음에는 니근, 니은, 니긋, 티글, 리을은 못 쓴다. 이렇게 또 이름풀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박시성에 뭐 목화가 부족하니까 박태규나 뭐 박태권이, 박도권이 뭐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해주면 박시성의 바 비읍 다음에는 니은, 니긋, 티긋이니까 수화로 상극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못 쓴다. 자, 박시성에 만약에 그럼 화하고 토가 부족한 사람이 장명을 의뢰하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명학의 어떤 그 논리나 이런 그 것들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장명을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지어져 있던 이 수리 성명학적인 책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뭐 어디 뭐 지식인 이런 데서 1등이다. 뭐 내가 뭐 몇 등 안에 든다. 뭐 이렇게 자랑질하고 수십 년 동안 뭐 2대, 3대에 걸쳐서 장명을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성씨 옆에 성씨 한자는 못 쓴다. 그러면서 자신은 씁니다. 성씨가 다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떤 한자가 성씨인지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뻔뻔스럽게 성씨 옆에 성씨를 쓰면 무슨 뭐 나누어 먹어서 뭐 팔자가 뭐 잘못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겁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씨 옆에 한자 안 쓰면 장명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자신들은 씁니다. 성씨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자, 성씨 옆에 성씨를 쓰든 뭘 하든 수리성명학은 사주를 보완하고 4대 획수가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장명가들 그거 다 이해하고 알아서 장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주장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참 어이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무 어이없는 일들, 뭐 장명료를 너무 고액의 장명료를 받고 장명을 했는데 아니면 이 교수, 대학교의 성명학 교수는 없습니다. 무슨 뭐 철학과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명학이라는 것은 자격증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이 맞지가 않는 논리인데도 그것을 뭐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강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과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대학교에 성명학 관련 과도 없고 교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서류 이런 거 나라에서 주는 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다 사단법인 개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회장하고 밑에 사람들 상장 인쇄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개명을 하시거나 신생아 아기 낳으면 이름 또 결국은 누구한테 장명가한테 그래도 좋은 이름을 짓고 싶으니까 제가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장명이나 개명을 하실 분들은 제 영상도 보시고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장명을 앞으로 업으로 장명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이런 후학들이 제 밑에도 뒤에도 또 따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분들 과거처럼 이렇게 책 한 권 읽어가지고 책 한 권 읽어보고 남의 이름 장명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다 뒤바뀌어서 아무리 좋은 이름을 내가 장명을 해도
또 어디 다른 분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장명을 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 선택을 하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 좋은 이름, 올바른 이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름, 그리고 적정한 장명료를 받아서 사회에 봉사하라고 장명가도 나온 것입니다. 장명업으로 돈이나 벌라고 있는 것이 장명가는 아닙니다. 좋은 이름 많이 지어주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태어난 것이 장명가를 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해서 앞으로 장명하실 분들, 장명가가 되실 분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긴 이야기가 됐고 서두 없이 막 떠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겼고, 며칠 전에 계속 이런 문제로 관련해서 전화가 오고 문의를 하고 재장명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명하다 보면 장명을 이름이 사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시성의 목화가 없는 사주다 이러면 장명 자체가 되지도 않고 이름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명 조건에 다 맞추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머리가 빠지도록 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고민을 해서 장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명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몇백만 원을 줬다. 그런데 그 이름이 뭐 어디 가니까 안 좋다 그런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요새 발생하고 있어서 이 영상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이게 지식 노가다죠. 이것도 하나의 지식 노가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의 장명료를 나는 지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 뭐 내가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에 해준다, 뭐 30만 원이었는데 뭐 70% 할인해 가지고 뭐 7만 원, 5만 원에 해준다, 이런 분들 이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고액만 요구하는 이런 장명료도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얼마를 뭐 달라고 해도 나는 주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충은 감을 잡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아직도 일부 장명을 뭐 아기 이름을 지으시는 이런 분들 중에 이 상장같이 만드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이 상장같이 만드는 이 장명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금색으로 굉장히 요란하고 멋있게 이렇게 표지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 70년대쯤에는 그게 금장으로 이렇게 인쇄하고 해서 이 고객분들 유혹하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장명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이런 것들로 이 올바른 장명은 안 하고 광고를 해서 장명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명하시는 분들 이런 거 받아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보관도 잘 못하고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앨범 같은 데 사서 뭐 증 하나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굉장히 그런 거에 또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잘 심취해가지고 장명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증 왜 안 주냐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증도 만들어서 해봤고 저도 다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의미가 없고, 또 이 코로나인가 뭐 이거 한 3년 지나가는 바람에 문제점들도 많이 생겨서 저도 지금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장명을 올바르게 자신의 사주에 맞고 아기 사주에 맞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게 장명을 하는 것이 현 시대에는 우선시 돼야 되지, 장명증을 화려하게 뭐 잘 만들어 가지고 광고 띄워놓은 거 보고 여기서 장명이나 개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오산입니다. 올바른 장명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 지금은 치우치지 마시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몇백만 원짜리 물건도 핸드폰으로 눌러서 사고 뭐 팔고 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장명도 인터넷으로 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고 너는 왜 이런 거 안 주냐 이런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결국은 장명을 앞으로 하실 분들, 또 장명을 업으로 장명가가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자, 사주를 일단은 제대로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이겠죠. 육신 중에서 제가 그 사주에서도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식신, 그 다음에 정제,
정관, 정인 요 네 개를 이 이름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표준적이고 중심에 넣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장명을 하고 또 용신도 볼 수 있으면 참고를 하고 한글의 받침 김시성에는 미음, 박시성에는 비음, 권시성에는 니은, 뭐 한시 윤시성에도 니은 자음 요거 정도는 그래도 고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장명을 업으로 해야 되고 또 자원오행은 한글의 부족함을 한자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시와는 상극으로는 장명을 할 수 없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수리성명학인 경우에는 4대 수리는 초년, 중년, 장년, 말년은 그 개명을 해도 나이가 60이 돼서 해도 초년도 다 상생으로 다 맞아야 합니다. 뭐 초년은 지났으니까 그거는 불기수리가 돼도 좋은 이름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나 뭐 불용한자도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그 여러분들 훌륭하신 장명가 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풀이하는 요런 불용한자 정도는 고려를 하고 그래서 요런 정도의 장명이 되었으면 좋은 이름으로 장명이 된 것이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한자는 네 맘대로 해라. 주구장창 무슨 초등학생들 장문 모양으로 뭐 꿈을 가지고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훌륭한 인물이 되라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문장 만드는 이런 짓. 그 이름풀이만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해야 되지 말고 또 너무 고액의 장명료만 받아내서 재물만 탐내지 말고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도 정성과 어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구자의 그 장명을 요청하신 분들의 희망과 꿈을 담아서 정성으로 좀 제발 장명을 해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영상 길어졌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고 감사하고 자꾸 주절거리는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